징계를 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며 공직 퇴임 변호사 활동 내역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검사들과 판사들이 집단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개거품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바로 그 법안, 정치검사들과 정치판사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민주당의 역대급 묘수가 공개된 겁니다. 이제는 고위직 판검사가 퇴임하자마자 로펌으로 가서 억대 자문료를 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징계받은 판검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자신이 심리했던 사건을 다시 맡는 그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용민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성역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관예우, 사건 로비, 퇴직 후 로펌행, 그 모든 부패의 뿌리를 이번에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민주당의 초유의 결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단순히 김용민 의원 한 사람의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경고했던 그 내용, 사법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선언이 이제 현실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용민의 기자회견은 그 선언의 실행 1호였습니다. 징계받은 판검사, 퇴임하자마자 로펌으로 직행하는 고위직 법조인,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전관 비리 구조. 이제 민주당이 그걸 정면으로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용민 의원이 직접 밝히는 사법개혁의 칼날, 그 긴박한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를 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며 공직 퇴임 변호사 활동 내역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정관비리 논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 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4가지 핵심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합니다. 국민을 기망한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공직을 통해 쌓은 영향력과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즉시 변호사 활동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정 고위직 판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그 직무대행 등 특정 고위직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3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셋째,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임 내역, 자문활동, 공직 퇴임 변호사는 수임 내역, 자문활동, 고문계약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회에도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한편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자료로 전환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허위 보고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판검사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후 3년간으로 제한합니다. 구체적 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입니다. 불법, 편법, 전관비리의 통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징계받은 법조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법조 시장으로 진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고위직 판검사가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는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건 로비, 청탁, 소개 등의 음성적 의혹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법조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가 정파적 계산을 떠나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법조계 또한 과거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에 동참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조인을 원치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전관 카르텔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 생태계를 건강하도록 만드는 출발점,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이루는 제도적 기둥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고 정의를 다루는 사람, 진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고도의 준법 의무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은 그들의 양심에 기대서 정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법조계의 오랜 관행 그리고 전관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검사들과 판사들은 집단으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사법 독립을 침해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건을 판결하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그 사건 관련 로펌의 고문으로 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법조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말 한마디에 검사들과 판사들이 왜 그렇게 집단으로 발작을 일으켰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단순히 윤리 강령이나 형식적인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법조계가 지켜온 돈줄 구조를 흔드는 칼날입니다. 고위직 판검사들이 퇴임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 억대 자문료를 받습니다. 왜? 그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관 예우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김용민의 법안은 그 연결고리를 정면으로 끊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왜 개거품을 물었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돈줄이 막히고 권력이 끊기고 입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발언이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바로 그 발언의 구체적 실행입니다. 정청래는 검찰공화국의 해체를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명시했고 김용민은 그걸 법률안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틀 자체를 흔드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판사와 검사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리를 눈감았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들의 방패를 빼앗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법 독립이라는 말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판검사는 정의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권력의 편에 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퇴임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가서 그 판결 경험을 영업 포인트로 내세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국민들은 그걸 법조계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은 그 마피아의 숨통을 끊는 첫 번째 칼날입니다. 정청래가 시작했고 김용민이 실천했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판검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변호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특권이죠. 그건 계급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개혁안이 단순히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로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마지막 성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결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래야 국민이 알고 국회가 움직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